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대리권의 존재하고 범위 내에서 본인이 위한다는 유효 요건을 갖춘 경우 전제를 말씀드렸고 그 효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설명이 좀 길어졌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좀 귀찮도록 들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이걸 듣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흐름을 알아야 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편은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인내심 갖고 그래봤자 10분 더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 가지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야. 그러면 유효요건 몇 죠?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이 편의 유효요건은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그 다음에 현명이 있어야 돼요. 효과 기소의사 본인이 일한다는. 그런데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리권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대리권은 있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제 현명주의는 이제 논점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 권리가 없다. 대리권이 없는 된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무권 대리고 대리권은 있지만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는데 벗어났다는 얘기는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 없다니까 무권이에요. 무권 대리 표현이 이겁니다. 자, 무권 대리에서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가 그건데 무권 대리면 이걸 어떻게 볼까? 무권 대리에 의한 이제 법률 행위가 되겠죠. 이 출발점은 항상 여기는 유효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효력이 아까 효력의 발생 요건이죠.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에서 현명주의에 있었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효과 기소구소이죠. 결국은 대리란 재료가 뭐였죠? 타인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표시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직접 기속시키는 제도다. 효과 기소구사. 그럼 이런 효과 기소의사가 효과 기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무효예요. 넓은 면에서. 보통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란 거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담이지만 이게 무효면 무권대리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권대리가 유형받죠.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벗어나 법률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무효를 어떻게 볼지가 뭐냐면 민법은 기존에 배웠던 게 뭐였죠? 우리가 절대적 무효들이 많았어요. 103조, 104조.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103조 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법률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리권을 얻거나 아니면 대리권에 있지만 벗어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효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측면이 다른 거예요. 단지 대리권이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법률행위 자체는 매도인이 원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하지 말고 일단은 본인의 무효지만 본인이 법률의 효과 기소 받기를 원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였습니다. 유동적. 이런 개념. 법조문에 무효이지만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하여 계약 체결시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 시점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기속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봅니다. 그러한 무효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소급해서 소급한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대리행위의 법률행위 시점이 이 당시에 무권될 땐 무효예요. 근데 추인이 있으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이 효력이 소급하여 이때부터 유효가 된 게 봅니다. 유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다. 그러면 비교되는 개념이 확정적 무효다. 이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했죠. 확정적 무효는 이거죠. 여담이지만 103조, 104조 위반됐고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근데 추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139조 문제. 확정적 무효일 때는 139조인데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런데 무효의 사유가 되는 하자가 치유되고 시의된 이후에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근데 앞에 유동적 무효가 틀리죠. 구조가. 확정적 무효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뭐냐면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지 유동적 무효는 구별한다. 그래서 개정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139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추인이 있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혼동해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배웠어요.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또 언제 나오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국토기업법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 그게 유동적 무효예요. 그 세 가지는 암기를 하십시오. 확정적 무효가 다른 거다. 측면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평소보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되고 있고 이제 길잡이도 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함께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 공부할 때 정말 쉬워요. 이거 없이 바로 가게 되면 그때그때만 설명하게 되면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다 나름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권 대리하거든요. 대리권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권이 존재한 경우를 유권 대리인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이제 무권대리를 이제 봐야 할 겁니다. 무권대리. 자, 갑, 을, 병. 그리고 이런 패턴은 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본인, 대리라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갑을, 병으로 나옵니다.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권대리는 게 뭐죠? 일단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죠. 범위를 벗어난 경우죠. 그게 무권대리 전형입니다. 무권대리. 그러면 이 무권대리의 경우에 이제 효과를 볼게요. 자, 법률행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했을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하겠죠, 보통. 매매 계약을. 자, 무권대리라면 효과가 발생하네요. 어떤 효과가?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의리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가 기속되는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기속된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매수인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고 갑은
병에게 목적물이든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무권대리인 경우에. 또 하나 뭐냐면 을은 그러면 병이 갑한테? 아니죠. 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효과 기속 의사를 밝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률 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갑에게 있고 나는 이 효과를 받는 게 아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계약 당사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계약에 대한 효력을 갑에게도 기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효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갑에게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 기속 의사를 효과 의사가 없어요. 이 법률의 효과를 내가 받겠다는 의사가 없잖아요. 오히려 을은 이 계약에 따른 효과를 누구한테 갑에게 기속시키겠다고 병에게 밝혔잖아요. 이 법률 계약의 당사자는 나 아니고 갑이야. 밝혔기 때문에 을에게 그 효과를 물을 수가 없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십니다.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효과 기속을 받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무권대리한 법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뭐란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무효행위예요. 무효라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한테? 갑과 을을 상대로도. 근데 병은 당연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권리 의무 관계 갑과의 사이에서 권리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게 상한 거죠. 그래서 무효다. 그런데 이 무효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103조 104조 위반은 확정적 무효였어요. 그런데 무권대리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뭐다? 유동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는 이런 개념입니다. 무권대리 법률행위가 이 시점에 이루어지면 뭐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지금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리권 문제라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 매매계획에 따른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대리인 입장, 본인 입장에서는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 예컨대 매매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103조 104조 위반하고 측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야, 본인이 이 무권대리 사실 알았어. 근데 마침 자기도 이걸 팔고 싶었던 거야. 마침 잘 됐다. 그러면 그 법률의 효과를 나한테 줘. 내가 받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게 사적 자체에 반할까? 반하지 않죠. 그 팔겠다는 의사를 내가 받겠다는 건데 내가 매도인 시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내가 돈을 받겠다는 걸 부인할 필요, 우리가 그거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추인이에요. 그 배경은. 그래서 이후에 추인이 있으면 누가? 본인이. 추인이라는 의미는 무권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대리권의 하자를 추인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법률행위 무효인 거 효과 당사자로서 내가 권리의무 주체되게 그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 추인을.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계약이 유효화되게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게 보는 겁니다. 추인하면.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였으면 이런 개념이 안 나요. 소급해서. 또 볼겁니다. 배웠어요. 139조. 확정적 무효일 때는 추후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만약에 이 무효 사유가 하자가 치유돼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본다고 했지 소급해서 한다는 게 없어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는. 이런 패턴은 또 어디서 배우죠? 유동적 무효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또 하나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무효거든요. 다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게 유동적입니다. 무효지만 추인이 있으면 아니면 국토개발법인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유동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103조, 104조, 139조였죠. 확정적 무효면 무효가 확정됐죠. 나중에 추인을 했어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확정적 무효 사유에 하자가 치유되었어요. 그러한 경우에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과 무효 추인을 비교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무효 사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103조 위반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출제자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러면 자, 무권대리에서 갑, 병, 을이에요. 그러면 자, 무권대리 효력이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면 상대방이에요. 갑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권리의무 효과를 기속시키지 못하고 을에게도 이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기속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유효하다는 전제에 생각했는데 이 거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은 갑과 을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추구 못한다고 한다면 대리제도는 활용이 안 될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거래 상대방이나 아니면 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거래 안전 보호인데 항상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안전에 보호를 하는데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다 하고 본인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면 상대방은 본인의 입만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유동적 무효로 되면 무권대리에서 무동적 무효 되면 대리제도의 활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나 거래안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제도를 보완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외관상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무권 대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인정하자. 무권 대리지만 출발은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민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지만 원칙적 유권 대리여만이 그 법률에게 법적 효과를 가볍게 본인에게 기소했지만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이 당시 나오는 게 뭐냐면 외관 책임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론 뭐냐면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었어요. 자, 외관에 외형상은 진실로 실제로는 책임의 근거가 전혀 없지만 외관을 만든 책임자에게 외관을 발생시킨 어떤 책임 명수, 명분이 있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가 없거나 아니면 책임의 부담, 원칙적으로 책임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 책임 이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표현대리 책임. 표현대리 책임 제도를 규정합니다. 그게 125조, 126조, 129조.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 외관을 책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무권 대리지만 갑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하나씩 보충합니다. 그게 몇 조다? 125조, 126조, 129조.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마치 대리권 수요 표시면 대리권 준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건 아니지만 외관상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125조는 실제로는 대리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영업하는 어떤 기업체나 할 때 자주 있습니다. 실제는 대리권 안 줬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함만 준 거예요. 근데 명함에 마치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상무이사, 영업이사처럼.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 준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시면 돼. 125조 그런 겁니다. 명함. 마치 대리권이 있을 법하던 오해할 만한 직함을 주었는데 실제는 대리권 준 게 아니면 당신 영업할 때만 쓰세요. 계약 같은 건 내가 직접 할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대리권 수혜 표시. 뭔가 본인이 줬잖아요. 본인이 대리권을 오해할 만한 명함 쓰게 하는 것을 허락했죠. 그게 대리권 수혜 표시고. 126조는 뭐냐면 기본적인 대리권 줬어요. 자,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한 거예요.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가 시험에 이거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 대신 가서 대출 좀 받아줘. 대출 받을 필요한 서류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임장도 들어가고 저당권 설정에 등기 권리증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담보 설정만 해달라는데 그 권한을 대리권의 범위라서 뭘 했다? 매매를 한 겁니다. 그게 126조. 권한을 넘은. 그 다음 129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줬어요.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대리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129조는 대리권이 줬다는 그 원인 제공이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외관 형성에 본인의 다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표현대리인 책임의 하에 무권대리지만 갑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무권대리지만 125조, 126조, 127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한다?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리주에서는 무권대리 때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대리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이 121, 126, 129가지 요건 관련인데 특히 126조의 요건,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갑, 을, 병, 대리. 자, 무권대리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속 불안하겠죠. 본인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기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병이 갑이나 을의 상대로 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병이 답답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유동적 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해서 유효하게 돼요. 즉, 그 의사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원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거죠. 근데 추인을 누가 한다? 갑이에요. 그러면 추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갑이 무권 대리 행위 사실을 알아야겠죠. 근데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자신의 주위에 불안한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병에게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는 말 그대로 야, 이런 사실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게 뭐예요? 끝낼 거냐? 아니면 네가 이 법률행위 효과를 기속받으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최고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최고권에 대해서 어떤 의미잖아요.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너 어떻게 할래? 추인할래? 아니면 추인 거절할래? 그럼 이 사람 여기 답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답하지 않을 땐 뭘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가만히 있는데 추인을 보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가 그냥 묻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사, 이 사람에게, 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도 이렇게 하시죠. 야, 너 계약 대리권 없잖아. 너 어떻게 할래? 걱정하지 마.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권 자체의 의미를 봤을 때 최고는 의사를 묻는, 또 어떻게 할래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법률 효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겠죠. 최고권. 그런 경우입니다. 을이 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갑을 설득할게.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이 추인하게 되면 효과를 계속 받는 거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명확하게 나 추인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추인의 문제인데 최고권 했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의 계약의 운명을 지금 채권권 나왔을 땐 지금까지 뭐 했죠? 갑에게 모든 계약의 운명을 맡긴 거죠.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하여서 유효가 되고, 갑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걸린다? 갑에게. 이 계약의 운명을 갑에게 맡기는 건데, 반대로 상대방에도 이 계약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그런 권한을 준다. 그게 뭐다? 철회권. 철회권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병이 스스로 결정하는 확정적 무효로 결정하는 겁니다. 계약의 운명을 병에게 맡기는 거예요. 철회권. 그러려면 계약의 운명을 네가 결정지어.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보호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신뢰보호 필요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것을 몰라 했다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철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서 채권권에는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도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회권은 이 계약의 운명을 갑에게는 추인 거절이나 추인을 줘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병에게 누구한테 철회권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가 명분이 있어야 보여요. 계약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갑은 명분은 뭐예요?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잖아요. 대리권이고 기소 책임을 그 법률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잖아요. 당사자이기 그 명분인 거고요. 병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철회권은 근데 이 사람도 이 계약의 운명을 결정짓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사람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긴밀하게 의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추인과 철회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인도 있고 철회가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운명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이 사람도 운명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추인하게 되면 철회는 또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확정 무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열의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충돌의 경우에. 그래서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얘기는 추인이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있기 전이겠죠. 추인의 의미는 확정적으로 유효시키니까 추인은 계약을 소급하여 유효화시키는데 철회는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이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추인이 있기 전에. 추인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겠다는 얘기는 갑이 병에게 하는 거죠. 그래야 병이 철회권 행사를 않겠죠. 의사에 부합되니까. 병이 추인했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최초 목표는 철회보다는 계약 효를 맞는 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럼 철회를 행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의 을에게 한 경우예요. 직접 하면 좋겠는데.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 유효된 건데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를 하게 되면 충돌되지만 어떻게 이걸 조절할까 싶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더 힘을 실어서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한테 표시할 경우에는 이 추인의 효력, 지금 확정적 유효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만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고 추인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병이 철회를 한 경우는 철회의 효력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알겠죠? 했을 때 추인의 효과와 철회의 효과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대리인에게도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한다? 병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알고서도 철회하게 되면 철회 효력이 없다는 거고 병이 모르는 상태, 그 갑이 대리인에게서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이 철회를 하게 되면 철회 효력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인권, 철회권에 대해서 쟁점을 봤어요. 다 이게 출발점 묻고내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 현장을 어떻게 보호해주가 쟁점인 거예요. 그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이게 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을, 병. 이제 표현 대리도 안 되고 또 을이 묻건데 대리권에 증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추인도 못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갑에게 책임을, 의뢰 병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갑에게 법적 효과를 기속시켰을 전제에서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을.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대로 끝내는 건가? 기존에 나왔던 채권권, 철회권, 표현된 책임만, 표현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권, 철회권만으로는 상대방의 보호, 특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대방 보호에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거래한 자를 저 보호를 좀 튼튼하게 해서 대리제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출발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보호의 필요성은 뭘까요? 일단은 대리권 보호라는 것은 대리권의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몰랐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볼 출발점은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 선이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아닌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능력자 아닌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죄냐면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거래 안전이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 어때? 선이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거나 알지 못해 무과실인 경우에. 자, 선의 무과실. 추가로 그랬을 때 선의 무과실. 그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우는 근거는 뭘까요?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대리권 존재 몰랐다는 거예요. 을에게. 을은 뭐 책임이면 너 대리권 없으면 알면서도 했잖아, 네가. 그게 이 사람의 책임을 묻는 명분이에요. 거기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대신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을의 책임에 이 상방을 보호해서 을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효과가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네가 대리권을 없으면서 의사표시를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대리권이 없으면 하지 말았었는데 했다는 거에 명분인 거예요. 그럴 때 얘기는 제한 능력자 같은 그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우는 겁니다. 그런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저것 시험에 당한 겁니다. 선의 무과실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병은 대리인, 무권 대리인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행위 제한 능력자가 아니었다는 것.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책임을 물을 때 첫 번째, 그러면 이 대리인도 속아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대리권이 있는 것을 알고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 억울해. 나도 속았어. 누군가 나한테 대리권 있으니까 계약해도 된다. 그 경우에도 책임을 벗어난다? 그건 아니다. 그건 네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대리인에게 설사 자신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거나 아니면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병에게 책임을 진다.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 법에서 정했어요. 원래는 모든 책임은 과실을 전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 안전이나 상대방에서 무과실 책임. 설사 을에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한다. 그게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험에 출제가 나옵니다. 그럼 책임을 묻는 게 뭐냐?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의 책임. 계약이면 급부잖아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위험으로써 갑이 병에게 해야 할 이행, 급부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했을 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리의 전반적인 겁니다. 결국 무권 대리에서는 결국은 포인트는 어디면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채권과 철회권 그 앞서 표현들이 지금 나온 거고 더 나아가 무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효과 기소 의석은 갑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받지 않아요. 결국은 이 병이 보호 필요성에서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결국은 을이 이 계약에 따른 효과를 기록받는다는 겁니다. 원칙은 아닌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병을 보호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무권대에서는 거래 상대방 보호에서 나오는 제도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거에서 채권과 철회권. 철회권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계약의 운명을 결정지게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 잡부. 채권은 단지 너 어떻게 할래? 그 묻는 거기 때문에 선악을 따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추인은 계약의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유효하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에게 표시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을에게 할 때 그런 경우는 운명이 을에게도 병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처리해서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런 조항들이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장시간 이제 오랜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수서 보면서 키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요. 본론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복습하십시오.